안녕하세요. 알려주고 파헤쳐주는 알파 변호사 허주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양육비 안 주는 배드파더스, 배드마더스 어떻게 응징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양육비에 대한 판결을 받으셔야 돼요. 양육비 지급 채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걸 근거로 만약에 채무자인 아빠, 엄마,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 절차를 통해서 채권을 만족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뭐 다 재산 찾아내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강제 집행 한 번 하고 나서 또 안 줘.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강제 집행 절차를 또 거쳐야 되냐. 그렇다고 해서 한 번 강제 집행할 때 크게 목돈을 한번 내가 강제 집행하겠다 해서 몇 년 동안 묵혀놓을 수도 없는 거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 같은 것들로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에 시행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인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열렸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참 형사처벌의 필요성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어떤 실익부터 시작해서 이 처벌까지 가게 되는 과정들도 힘들고 시간도 진짜 오래 걸려요. 일단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한테는 양육비를 주라고 이행하는 명령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법원에 양육비 이행 명령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이 명령을 받아내고 나서 계속해서 안 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회사원이다 그러면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해달라. 그러니까 회사에서 그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줄 급여에서 나한테 양육비 내가 못 받은 게 있으니까 이걸 나한테 직접 지급해주세요. 양육비만큼. 그렇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사업하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양육비 안 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안 줄 수도 있으니까 일정 부분을 담보로 제공해라. 뭐 부동산이라든가 뭐 현금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유가증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보 제공해달라, 이런 담보 제공 명령 신청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3차례 이상 안 준다 그럼 이 사람 가둘 수가 있어요. 감치 명령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년 이상 계속해서 못 받는다 그러면은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감치 명령을 받아내고도 1년 동안 내가 못 받아야 비로소 형사 고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각 단계 뭐 이행 명령 신청, 뭐 직접 지급 명령 신청, 담보 지급 명령 신청, 뭐 감치 명령 신청, 여기까지 얼마나 단계가 많아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이 법원이 그렇게 빠르지 않거든요. 그 일 처리가 빠르지 않습니다. 최소 단계마다 뭐 한 달에서 길게는 석 달 이렇게 예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각각의 기간마다 뭐 걸리는 시간들에, 그래서 겨우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쳐요. 그럼 형사 고소를 해요. 그러면 고소 이후 어떻게 되죠? 수사해야 되죠. 재판받아야 되죠. 실제로 이 사람 처벌받을 때까지 제가 생각했을 때 뭐 1년 반은 정말 우습게 지나갈 거고요. 2년, 3년까지도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변수가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서류 송달을 안 받고 그러면 이게 2달이 돼야지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송달 안 받고 양육비 안 주려고 가짜로 전입신고해놓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모르는 사람 집에 막 전입신고해놓고 그래요. 서류 안 받으려고. 그런 정말 악성 부모들도, 부모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양육비 미지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출국 정지나 면허 정지나 뭐 명단 공개,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이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다 가능합니다. 감치 명령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제재들도 가능하고, 이번에 정부가 뭐 명단 공개하면은 뭐 입금하고 뭐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이 중간중간에 입금을 해주면 좋은데 정말 악성 불이행자들은 진짜 이거 계속 교묘하게 피해 다니면서 이 과정 동안 힘 빼고 시간 들고, 아니 양육비 못 받은 사람이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정신적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이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재를 하고 부담을 주고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하나 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기는 하죠. 근데 최근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 양육비 지급을 안 해줘서 실형 선고하는 건수가 되게 적다. 형사처벌 규정은 있지만 이게 실효성 있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분석 기사들도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읽었는데, 근데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면요, 형사처벌 저도 막 하고 싶어요. 이런 악성 채무자들한테는 하고 싶어요. 그런데 돈을 못 받는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는요, 이게 실익이 있나 싶은 사례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자, 당장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부터도 상당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쨌든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요즘에 다른 회사 취업도 안 되고 뭐 대출도 안 돼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로 자체가 제한을 받고 막히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돈을 안 주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재까지 가해져 버리면 내가 이 사람을 응징하는 거에 있어서는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대출을 받아서라도 줄 그 숨통을 트여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형사처벌도 그래요. 그 기사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막 각자 형사처벌의 필요성과 그렇지 않은 부분, 어려운 부분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놨던데, 형사처벌 필요하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제재를 해야 된다, 더 강하게 해서 무서워서라도 주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시는 분들도 계셨고, 왜냐면 이게 사실상 아동학대나 아동유기에 준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분들도 계셨고, 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게 어쨌든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인데 이걸 가지고 형사적으로 실형 선고까지 간다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 양육비 못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뭐 형사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벌금형이 나왔어요. 그럼 벌금은 나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채무자한테 내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 내는 거거든요. 그럼 벌금 낼 돈으로 양육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벌금 내고 나면 이제 더 돈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형 사는 경우도 생각해봐요. 실형 살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에 구금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은 더 이상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기도 어려워져.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딜레마예요.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압박 수단을 가하는 게 그거라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할 태세라는 걸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사람을 어떤 심적인 압박을 이렇게 가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면서 그 과정 중에서 압박을 느낀 이 사람에게 돈을 받아내는 게 사실은 돈을 못 받은 입장에서는 제일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 어려운 문제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마다 저는 이렇게 양육비 지급받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그 사안마다 압박할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되게 정교하게 고민을 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제도와 절차가 다 있는데, 저는 제도나 절차를 보장해주는 거는 만들어 놓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촘촘하게 내가 쓸 수 있는 무기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무기를 골랐을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어지는 거잖아요. 형사처벌 규정 만들어 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행명령 신청이라든가 담보제공 명령이라든가 이런 절차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다 하는 게 내 경우에 무조건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어떤 무기를 써서 실제로 이 사람에게 양육비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가,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바로 그 부분이 변호사가 정말 진지하고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전략을 잘 짜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할까요?